네,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중간고사 맨 마지막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우리가 GMO라고 약자를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유기체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면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식량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공학 기술을 농사에 접목시킨 것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고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한 동식물 개량 기술이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인류는 사실은 농작물 품질 개선을 위해서 육종 기술의 개발을 해왔는데 이것은 바로 식량 증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인구의 그 식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품질 좋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 육종 기술, 그러니까 종자를 좀 개발하는 기술을 발달시켰는데 그것이 식량 증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육종 방법에는 선발 육종과 교배 육종이 있었는데 선발 육종은 말 그대로 자연의 A라는 작물과 예를 들면 B라는 작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야생종 중에서 인위적으로 뭘 하진 않았어요. 사람이 뭘 건드려가지고 하진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자라는 작물이 아니고 자연에서 이렇게 자라는 작물, 옥수수 A, 옥수수 B 작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자연에서 가장 좀 잘 자라는 그러한 작물이 B라고 한다면 그 B라는 작물만 선택해서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원하는 형질을 가진 작물을 얻는 것을 선발육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배육종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품종을 인공적으로 교매시켜 얻은 자손 중에서 원하는 특성을 가진 개체를 가려내는 과정을 장기간 반복해서 품종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옥수수가 좀 연하고 맛있는 게 좋죠. 먹었을 때. 그리고 병충해에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A와 A- 품종을 더해서 새로운 슈퍼 A를 라는 종자를 얻는 것이 바로 교배육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하나 가진 종자와 또 다른 원하는 그 특성을 가진 종자를 서로 인위적으로 교배시켜서 새로운 슈퍼 A의 종자 특성을 갖는 종자 A를 얻는 것이 바로 교배육종이라는 거고 선발육종은 자연에서 A라는 종자와 B라는 종자가 옥수수 종자 A, 옥수수 종자 B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좋은 것만 하나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키우는 것이 선발육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육종은 이러한 선발 육종과 교배 육종이 있는데 전통적 육종 방법은 반복된 교배를 통해서 원하는 형질만 남기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변이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전자 조합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유전자가 교배가 불가능한 종이 있으면 육종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죠. 그렇게 자연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유전자 공학 기술을 접목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포함한 DNA 조각을 어떤 생물의 세포 속에 집어넣어 새로운 특성을 갖는 생명체, 즉 전혀 상관없는 생물들의 특징을 갖는 생명체 출현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로 원래 장미라고 하는 꽃 색깔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색깔은 붉은색 장미, 흰색 장미, 기껏해야 노란색 장미, 아니면 분홍색 장미까지만 허용이 됐었어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푸른색, 파란색 장미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 조합인 것을 억지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최초로 파란 장미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새롭게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모두 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줄여서 GMO라고 하는 거예요. Genetically Modified M Organism에서 GMO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리해보면 교과서에 다 나오지만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LMO라 하고 발음이 안 되네요. LOM이라 하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GMO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통틀은 거죠. 죽은 것 또한 통상 LMO와 같이 의미로 사용되지만 GMO는 LMO가 생명력을 잃고 냉장, 냉동, 가공된 식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가 GM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MO 중에서 살아있는 것은 LMO고 살아있는 LMO를 포함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다 포함된 죽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GMO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 하는 것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하거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나 그 사료를 각각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사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로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적용된 것이 첫 번째가 인슐린 합성이죠. 인슐린은 알다시피 당을 분해하는 효소죠. 근데 그 인슐린이 부족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죠.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인슐린을 합성하는 것을 개발했었는데 그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처음에 쓰였던 예예요. 그러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쓰였던 인슐린 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면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세균이 있습니다. 그 세균은 이제 대량 생산 증식이 가능한 주로 대장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대장균의 대량 증식이 가능한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유전자 운반체가 얘가 이렇게 동그란 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따와요. 이렇게. 그럼 얘를 따와서 이렇게 유용한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삽입을 해요. 그럼 여기서 유용한 유전자는 결국 대량 증식하고 싶은 인슐린 유전자죠. 그러니까 사람의 DNA 안에서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인슐린 유전자를 이렇게 제한 효소로 잘라내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잘라내서 얘를 그 플라스미드라는 유전자 운반체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접합 효소로. 그럼 하나의 이러한 플라스미드가 완전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슐린 유전자를 접합한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다시 이 대량 증식할 수 있는 대장균과 같이 증식할 수 있는 여기에 다시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숙주세포가 다시 넣는 거죠. 이게 대장균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대량 증식이 가능한, 빠르게 증식이 가능한 대장균이 알죠? 요구르트의 장이 거기에 있는 그 균 세포로서. 그러면 얘가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해요. 그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똑같은 유전자를 많이 만들어내겠죠. 근데 그 유전자 안에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증식해서 대장균을 이렇게 많이 합성할 수, 대장균을 이용한, 대장균을 합성한다는 게 아니고 대장균이 많이 증식하면서 그 안에서 인슐린이 많이 합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조합할 외부 유전자, 여기서는 인슐린 유전자죠. 와 그 대장균에 있는 플라스미드, 아까 유전자 전달체라고 했죠. 그 플라스미드를 동일한 제한 효소로 절단하고 거기에 인슐린 유전자와 플라스미드를 DNA 연결 효소로 연결하여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재조합 DNA를 숙주세포, 여기서 대장균이라 했죠. 안으로 삽입하여 인슐린 유전자를 도입시키고 대장균 내에서 인슐린 유전자에 의해서 인슐린이 대량 생산되도록 추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앞에 거는 인슐린을 대량 합성하기 위해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예로서 이것은 알다시피 동물이었죠. 동물의 그런 유전자를 대량 증식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었고 식물도 이런 유전자 재조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식물체는 유전자 재조합은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거나 유전자 총을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그냥 아주 개괄적인 것만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 세부적인 까지는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아그로박테리움은 대표적인 그 식물체 유전자를 대량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앞에서 그 인슐린 유전자를 얻기 위한 방법과 비슷합니다.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어떤 세균에 있는 그 알죠? DNA 전달체인 플라스미드를 떼와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부분을 잘라내죠. 그럼 잘라내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DNA 조각을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아그로박테리움을 재결합을 하죠. 이렇게 완전체를 만들죠. 얘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식물세포에 발라서 감염시켜요. 그러면 식물세포 유전자와 아그로박테리움 유전자가 재조합되는 거죠. 이 아그로박테리움 알다시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식물체에 필요로 하는, 우리가 그 식물체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아그로박테리움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유전자 재조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유전자로 재조합된 식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 말고 아예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절단된 플라스미드에 이 얻고자 하는 DNA 조각을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럼 얘를 금속 조각에다가 코팅을 하죠. 그럼 금속 표면에 재결합된 플라스미드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바로 발사를 해서 유용한 식물세포에 바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면 유용한 유전자로 재조합된 식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뭐 그렇다는 것만 알면 되고, 알아야 되는 거는 식물체에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거나 유전자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최초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미국에서는 승인한 것이 바로 토마토였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였어요. 최초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이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극심한 기후에 잘 견딘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비타민 A와 같은 유용한 물질의 함량을 증가시킨 작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신선도를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증가시키는 데도 쓰였죠. 이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좋으니까 16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알아두세요.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미국이에요. 90%에 이른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유전자 제조학 기술 작물 중 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와 같이 국내 유통하고 있으면 이것으로 식용유, 간장 등의 가공식품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안정성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래서 역사가 짧고 인체에 미치는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또는 사람들이 먹어도 안전한가 등에 대한 그 검증을 하기에는 너무 역사가 짧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중에서는 종에서 종으로 이전되어 오던 생물 다양성의 질서에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조합되는 것이 아직 완벽하게 100%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리고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종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물을 반대하죠. 그러한 예로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없는 지역을 만들기라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지역의 고유 종자를 지키기 위하기도 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기도 하죠. 현재 약 600만 품종의 종자가 있지만 오늘날 작물의 약 90%가 120종 남짓의 품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유전자 종자를 보존하기 위한 것은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야생식물에 유전자 변이 같은 것이 전이될 수도 있고 신종 잡초가 생겨서 잡초자 내성이 강한 식물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확산은 미생물 및 약한 생물에 감소시켜서 생물의 다양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종 작물과의 교잡을 통해서 또 다른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고 생태계에서 수평 이동이 일어나서 종자 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본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그 교과서를 찾아서 충분히 갈로를 채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너무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고 본 수업 시간에 찾도록 합시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 마지막 문제 내용도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어서 이만큼 해서 간략하게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